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날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점은 나스닥 지수가 1.9%가량 올랐다는 점이었었는데요. 기술주가 컴백을 하고 여기에다가 낙폭과대주들이 급반등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1.9% 오른 채 마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날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4% 올라서 $100 위로 올라갔고요. 뿐만 아니라 금 가격 역시 이날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었는데 불과 3월까지만 하더라도 유가와 금값이 오르면 시장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날은 유가와 금값이 오르는 가운데 미국 시장도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날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트위터의 주가는 거의 27%가량 올랐고 테슬라도 5%가량 올랐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는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낸겁니다. 네, 현지 시간 4월 4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한 매수세, 나스닥 지수가 1.9% 반등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한 재료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부터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서방국들의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군이 키이우 인근의 도시인 부차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라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러시아가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는다면 유럽 국가로의 이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죠. 이런 이슈들이 에너지 가격에 다시 한번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는 오늘장이 되겠습니다. WTI 선물 가격은 현재 4.5%까지도 이 상승 탄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03.73달러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제유가의 이런 변동성이 시장을 끌어내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오늘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물 금리와 단기물 금리의 차이에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여전히 2년물 국제 수익률이 10년물을 소폭 상회하는 금리 역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년물과 30년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의 전조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LPL 파이낸셜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실제 침체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지금 당장은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주주 서한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제목에서부터 확인하시면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험에 맞닥뜨렸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요약해서 전해드리자면 전쟁 여파로 인해서 러시아의 GDP가 올해 중반까지 12.5% 감소하고 유로 GDP 성장률도 기존에 전망됐던 4.5%가 아닌 2%에 그칠 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특히나 이 에너지 공급 경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나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위기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렇듯 오늘 장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이렇다 하기에 호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려 심리를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인식한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시장은 오를 수 있었다고 해석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과 섹터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주들이 속해 있는 세 개의 섹터가 이렇게 환한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아마존과 알파벳,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까지도 2%대의 강세로 문을 닫는 하루였습니다. 이 페이스북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자그마한 이 네모상자, 바로 트위터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그 트위터가 오늘 깜짝 놀랄만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위터를 참 좋아하는 인물이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 9.2%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사실 트위터에 대한 비판적인 트윗을 올리기도 했던 일론 머스크죠. 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 역시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오늘장 5.6% 급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사상 최대 인도 실적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테슬라 바로 우측에 위치해 있는 레스토랑 테마내에서 스타벅스는 오늘 4% 가까운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딜레이 시킨다라는 소식에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결정은 현재 임시 CEO인 하워드 슐츠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카페와 직원에 투자하기 위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설명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잔잔한 흐름을 보이는 오늘장인데요. 금융 섹터 내에서 올해 낙폭 과대주로 꾸준히 언급이 되어 온 페이팔이 4%대 급등했다라는 부분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인 로지텍부터 볼 텐데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이 게이밍과 비디오 컨퍼런싱 트렌드가 확장하면서 앞으로도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평가 전해줬고요. 그러면서 로지텍의 주가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렌탈 기업인 허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기업 폴스타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트너십 딜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6만 5천 대의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허츠의 주가는 10.7% 급등권에서 모처럼 마무리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역시도 오늘 동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규제 당국의 완전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에 따라서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징동닷컴의 주가 7%대 급등이고요. 알리바바 6%대, 텐센트 뮤직 역시도 8%대의 강세권에서 마무리되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금 가격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도 이 금 가격 상승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장에서만큼은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금 가격의 상승 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또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4가지 키워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시작부터 좀 무서운데 전례 없는 위험이라는 그런 키워드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이미 다이먼 이 JP모건 CEO가 가끔씩 시장에 좀 이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곤 하죠. 네. 이 가운데서 좀 전례 없는 위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다이먼 CEO가 이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엄청난 격변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다이먼 CEO가 이날 주주 연례 서한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우선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는 좀 낙관하는 그런 의견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들 모두 다 현금이 풍부한 상황이다.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경제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소비 심리가 좀 떨어졌다라는 지적이 있지만은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이먼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 리스크를 엄청나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같은 얘기는 사실은 작년 4월에 이 다이먼 CEO가 했던 진단과는 좀 다른데요. 그때 이 다이먼은 골디락스 경제가 이제 펼쳐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날은 그동안 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부양책이 너무 많았고 너무 오래 지속이 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먼은 마지막으로 연준이 예상 대비해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많은 좀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고 시장의 변동성도 극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이 뭐 하루하루 시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의 움직임과 다이먼 회장의 그 경고를 뭐 딱 그 붙여서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자, 이런 경고를 한 것과 달리 시장은 또 침체 공포를 딛고 견고한 반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경계론이 여전한지 다른 아이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다이먼 CEO가 사실은 조금 경고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사실은 JP모건이 확실한 낙관론 진영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초 그리고 계속됐던 조정에서도 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 이슈가 결국은 와일드카드로 작용하기는 하겠지만은 주식의 근본적인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은 여전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경계론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도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약세장 속에서 잠시 좀 튀어오르는 그런 랠리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 둔화가 이제는 우려의 중심으로 좀 내세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식보다 채권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어주에 대한 자신들의 추천을 더욱더 강화한다라고도 또 밝혔어요. 그러면서 또 근거로는 작년에 막대한 재정 부양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 둔화를 모건 스탠리에서는 여전히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투자인데요. 이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온갖 외신들을 이 뉴스가 다 뒤덮었습니다. 과연 무슨 의도로 이 투자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월가의 해석도 각양각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날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 9.2%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28억 9천만 달러로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의 지분 투자를 한 건데요. 지난 3월 26일에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 가지 투표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표현의 자유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진 건데, 그러면서 그 당시 덧붙였던 말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투표해달라고 그 당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이었고요. 정황상 보면은 트위터의 지분 인수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도대체 그렇다고 이제 트위터의 지분 인수를 한 게 과연 어떤 의도냐?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몇 해석이 나와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월가의 대체적인 의견은 트위터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주요 주주나 아니면 대주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거나 아니면 인수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트위터에 대한 공격적인 오너십을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라이트쉐드의 리치 그린필드는 이번 행보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트위터가 인수될 수도 있다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일론 머스크의 그 의도는 모릅니다. 월가에서도 지금 해석만 나올 뿐인데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게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냐를 해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인수가 테슬라 투자자 혹은 트위터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트위터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이 주가 반응도 결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둘 다 나쁘지 않은 반응은 인수 기대를 반영을 한다라고 보여지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방점은 지금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할 것이다.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인수 기업에서 나타나는 주가 급등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트위터를 인수하는 게 그다지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섣부른 좀 이 추측에 따른 주가 반응에 대한 경계론도 남아 있는데요. 번스타인 같은 기관에서는 인수 기대에 따른 트위터의 주가 랠리는 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 상해 그리고 상존하고 있는 이슈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제프 베조스 이 아마존 전 CEO가 워싱턴 포스트 지분을 인수를 한 것처럼 이게 개인적인 흥미에 따른 지분 매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렇게 또 섣부른 또 주가 반응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밤사이 주가 움직임만 보면은 거의 트위터의 인수가 확정된 것 마냥 올라갔으니까요. 그건 또 과도하다는 게 번스타인의 의견이니까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주주 환원보다는 투자다라고 하면서 스타벅스의 사진이 보이는데 저도 이 뉴스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일단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날 시장 이 전반에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주가가 약 한 4%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돌아온 하워드 슐츠 CEO가 주주 환원보다는 투자를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은 사실 이 슐츠의 복귀 첫날이었는데요. CNBC에 따르면은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보낸 이 서한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슐츠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사람과 점포에 다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 같은 행보는 이 노조 설립 압박과도 결부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의 직영 매장 180곳 이상이 노조 선거를 위한 이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10월에 참고로 전임 CEO였던 케빈 존슨 같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죄송합니다.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배당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당분간 안 하겠다고 하워드 슐츠가 밝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하워드 슐츠는 굉장히 그 스타벅스를 잘 살려왔던 그런 CEO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올해 스타벅스의 주가가 부진하단 말이에요. 리오프닝주의 수혜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하락했을 때 스타벅스가 오히려 매수의 적기가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긴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스타벅스가 참고로 올해 이 주가가 약 한 25% 정도 빠졌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시장 전반이 좀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연브랜즈라든지 아니면 버거킹이 갖고 있는 레스토랑 브랜드 등의 동종사 대비해서도 스타벅스의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결국은 임금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공급망 차질 등의 이제 매크로 이슈도 스타벅스가 적지 않게 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또 더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락다운 피해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주가가 좀 장기간 부진한 것이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23일이었습니다. 제프리스에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30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장기 사업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는 과도하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이 퀄리티, 고품질, 대형 성장주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긍정론에도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죠?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소비 회복력이라는 키워드인데 이날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의 주가도 일제히 급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한 걸 수도 있겠지만 소비 회복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도이체방크가요, 소비 회복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은 일제히 급등했는데 우리가 이제 팬데믹 당시에 수혜를 많이 받았었던, 그리고 리오프닝과 함께 크게 무너졌었던 SC가 이날 7% 올랐고요. 쇼피파이도 5%, 리볼브는 6%, 파페치는 9%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온라인으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한 이 카바나는 11%가량 급등했고요. 반려견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이죠. 이커머스 추이 역시 11%나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커머스 업체들이 다 같이 반등했다는 건데, 심지어 이날은 아마존이 노조 관련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그렇게 쉽지 않은 구간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아마존도 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베이만이 이커머스 기업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한 1.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도이체방크의 분석을 보면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소비 데이터들이 여전히 소비 지출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이 단어에 너무 많은 침체 우려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저축해 놓은 돈이 많고 그래서 재정 상태는 건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소비 지출은 강한데 심리만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수요 둔화의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 역시 소비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양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날 반등하긴 했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일단 리오프닝을 맞아서 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었던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이죠. SC, 쇼피파이. 자,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미 미 연준이 금리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할인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짓눌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게 월가의 좀 중론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리오프닝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크로 환경도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경계론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소비 지출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도이체방크의 좀 반대 의견이 이날에 좀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튀어오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룹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는 SC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SC로 하여금 고객 유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가 최근에 분석 기사를 또 내기도 했는데요. 쇼피파이의 주가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쇼피파이가 제2의 아마존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결국은 AWS 같은 현금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아마존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올해의 쇼피파이의 주가 흐름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듯이 좀 여전히 경계론도 월가에서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장 현상들을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